네, 거래량이 일단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주가 탄력이 빠르게 나왔고 공교롭게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또 같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여나 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고심하시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소형 원자력 관련해서도 우진엔텍이 17%가량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부에서도 소형 원자력 관련 시설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져 나왔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 언급을 했던 섹터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탄력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또 긴 호흡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원전 테마가 음. 항상 좀 기대는 줬는데 좋았는데 그죠? 시세를 그렇게 크게 주지는 맞아요,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앞에 이제 대선 때 그 대선 정책주로 한번 시세를 크게 맞아요. 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조금 그 한번 시세를 크게 줬던 건 그만큼 또 못 간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냥 어떤 모멘텀에 따른 반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고 원전 위험하다 하면서 원전 폐기론이 나왔었잖아요. 폐기했었죠. 예, 거의 뭐 폐기했었죠. 산업이 이제 거의 망하기 맞아요.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요번에 이제 부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대선 때 나왔던 공약이라든지 이제 정책주로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 체코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이슈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뭐 우리나라 원전 하던가 말던가 약간 신경 안 쓰는 맞아요. 그런 이슈였다면 지금은 글로벌적인 이슈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구글에서 원전에다가 투자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소형 원전에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빅테크들이 지금 AI 전쟁을 치르고 있는 데 있어서 실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AI 서버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대안으로 원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소형 원전이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건설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로 좀 커버를 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뭐 큰 대규모의 이제 투자금들이 SMR이라는 어떤 기업으로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 우리 뭐 증시에서 가장 괜찮은 재료 하면 삼성전자에서 뭐 로봇 회사에 투자를 한다더라 하면 로봇 관련주들이 간다든지 구글에서 뭐 뭐를 한다더라 메타에서 뭐 스마트 글라스를 만든다더라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이슈가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처럼 막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테마인데 결국은 이제 원전도 글로벌적인 어떤 전력난에 대한 AI 서버로 인한 전력난으로 투자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안고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한국에 국한된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글로벌적인 네, 이야기로 그래서, 바뀌었다라는 네. 부분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뭐 아마존도 투자한다라고 얘기 나왔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메타 남았나요? 네. 그쪽도 M7 이제 쪽에서 중에서 이제 네. 아직 안 한 것들 뭐 투자한다 뭐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고 또 오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내에서 이제 뭐 연말쯤 해서 그 전력 관련된 발표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소형 원전들 한 4기 정도 맞아요. 4개 정도. 이렇게 네.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해서 보시고요. 지금 남미 쪽 뭐 그다음에 아직 원전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어떤 그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들 프랑스,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해봐야 뭐 영국 정도 될 텐데 지금 러시아는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중국도 안 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들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 납기일 맨날 밀리는 프랑스를 쓸 거냐, 뭐 비싼 영국 걸 쓸 거냐, 그러면 이제 한국 거 쓰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은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뭐 조정 나올 때 매수하셔서 조금 가져가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그 SMR이라는 기업이랑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로 예, 엮였죠. 그걸 타픽으로 보고는 네. 싶은데 조금 기분 나쁜 뉴스가
오늘 그죠? 예, 또 두산 바켓을 떼다가 맞아요. 네. 로보틱스랑 합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그게 접근해봐야 되지. 아쉬워요. 그죠? 예. 네. 오늘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좀 네. 크게 갔을 수도 있어요. 자체적인 모멘텀이 충분한데 네네. 갑자기 그 잡음들을 좀 끼얹는 느낌이라 그러니까요. 꼭 영향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하지 마라 해서 안 한다 했다가 꼭 그렇게 또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뭔가 또 기업에 그만큼 이득이 되는 음. 게 아닐까. 누구의 이득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네. 아무튼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행동주의 펀드도 껴 있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정치권에서 과연 그냥 넘어갈 것인가. 지난번처럼 또 금감원에서 나설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두산 바켓 관련해서 이제 그 법안을 만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또 한 번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조정이 나오면 뭐 좀 저점단에서 매수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접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전 이야기를 하다가 또 종목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잠시 뒤에 또 한 번 더 자세히 좀 짚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글로벌적인 패러다임도 좀 집중을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지켜보면 또 좋을 만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이제 이 원전에서 사실 전력 설비 쪽으로도까지도 이제 시장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광섬유 케이블 시장에 관한 얘기가 이제 간밤에 나오기는 했었어요. 이제 워싱턴 무역국에서 2030년까지 4%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섬유 케이블 그리고 전력 설비 이쪽 관련해서도 좀 확대돼서 보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 섹터군들은? 저는 전력 전선 관련해서 일단 시세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뭐 모멘텀 남아 있지 않나. 추세적으로는 뭐 완전 꺾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그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원래 맞아요. 국내에서 대한광통신이 이제 맞아요. 1위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기업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안 좋거든요. 그 이유는 중국산 저가 물량에 또 이제 공세를 받아서 이기지를 못하고 있다.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게 과연 국내에서 큰 수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저 케이블 들어가는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움직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LS라든지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또 맞물려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 맞아요. 나오면 구리 쪽 이야기도 해야겠죠. 또 네. 이제 그런 것들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구리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맞아요. 네. 구조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면 뭐 전선 관련 주들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